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Git 250 릴리스에 대한 기술 문서랑 또 GitHub 블로그 글인데요. 네, 최신 버전이죠? 이번 버전에 흥미로운 개선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Git 사용 경험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깃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2.50 버전은 그 대규모 저장소 관리나 성능 최적화 이런 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많습니다. 오, 성능 최적화요? 네, 또 사용자 경험 개선도 있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크롭트팩 개선사항 이거부터 볼까요? 이게 저장소 내에 그 도달 불가능한 객체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GC 돌 때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예전에는 크롭트팩이 너무 자잘하게 많이 생겨서 이거 관리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맥스 크로프트 사이즈 이 옵션이 좀 헷갈렸고요. 맞아요. 그 역할에 약간 모호했죠. 그래서 Git 2.50에서는요. Combine Craft Below Size라는 이름부터 훨씬 명확한 옵션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이름도 바뀌고 기능도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정한 크기보다 작은 그런 기존 크로프트 팩들을 그냥 하나로 새로운 크로프트 팩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막 자잘한 팩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니까 저장소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객체 갱신, 영어로는 프레싱이라고 하던데 이거 관련 버그도 고쳐졌다고요. 여러 팩에 걸쳐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한 수정인데요. 특정 조건에서 객체가 원래 삭제되면 안 되는데 좀 빨리 삭제될 수 있는 그런 버그가 있었어요. 어이쿠. 네, 이제 그것도 수정돼서 특히 이제 모노레포 같은 아주 큰 저장소에서도 객체 관리가 더 안정적으로 될 겁니다.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자, 성능 얘기가 나왔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점진적 멀티팩 도달 가능성 비트맵. 어휴, 이름이 기네요. 네, 좀 길죠? 이게 MIDX, 그러니까 멀티팩 인덱스랑 비트맵, 얘네가 객체 검색 속도 높이는 기술이잖아요. 네, 핵심 기술이죠. 근데 기존에는 MIDX 파일 자체가 너무 커지면 이걸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MIDX에 대한 비트맵을 거의 매번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Git 2.50에서 이걸 개선했어요. 오, 어떻게 개선했나요? 이제 각 점진적 MIDX 레이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자기만의 비트맵 파일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레이어별로요? 네. 그러니까 저장소에 새 커밋이 들어와도 전체 비트맵을 막 다시 쓸 필요 없이 딱 변경된 그 레이어의 비트맵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와, 그럼 이건 진짜 커밋 엄청 자주 하는 그런 초대형 저장소에서는 성능 향상이 확 느껴지겠는데요? 네, 그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게 아직은 약간 실험적인 기능이에요. 아, 그래요? 네, feature.experimental 설정을 켜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능이 중요하다면 한번 테스트해볼 가치는 충분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말 큰 변화가 또 있습니다. 병합 전략인데요. 그 오랫동안 기본이었던 recursive 전략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게 없어지고 ORT, 그 ostensibly recursive tribe 전략이 아예 자리를 대체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완전히 대체됐어요. ORT가 성능이나 기능이 더 좋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와, 기존 코드를 아예 없애버린 건 진짜 과감한데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ORT랑 리커시브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Git 개발팀이 ORT의 안정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죠. 아하. 네, 소스 코드에서 리커시브 관련 코드가 아예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ORT가 진짜 표준 병합 전략이 된 거예요. GitHub 블로그에서도 삭제된 코드는 디버깅된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하. 맞는 말이네요. 코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좋겠고요. 네, 그렇죠. ORT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또 멀지트리 명령어에 quiet 옵션이 추가된 것도 눈에 띄네요. 이게 실제 병합 커밋은 안 만들고 그냥 병합이 가능한지만 확인하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CI 같은 환경에서요. 풀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베이스 브랜치랑 충돌 없이 잘 합쳐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그때 실제 병합 객체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이걸로 그냥 빠르게 딱 결과만 볼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객체 생성도 막고 성능 저하도 피할 수 있고요. 아, 그런 용도군요. 유용한데요. 네, 자, 그 외에도 좀 자잘하지만 유용한 개선들이 있어요. Git cat 파일에 필터 옵션이 생겨서 특정 타입 객체만 필터링하기 편해졌고, 그걸 편하겠네요. 그리고 git reflog, delete 달러 브랜치. 이렇게 하면 브랜치 리플로그 전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지울 수 있게 됐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리베이스 I 할 때요. 그 편집할 커밋 목록 되잖아요. 투두 리스트. 네. 거기에 이제 커밋 메시지 앞에 해시태그 주석 기호가 붙도록 바뀌었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실제 변경 대상은 아니구나 하고 명확히 알려주니까 사용자 혼란을 줄일 수 있죠. 아, 맞아요. 저도 가끔 헷갈렸는데 잘 됐네요. 네. 그리고 번들 UI를 써서 클론할 때 속도도 개선됐어요. 번들에 있는 모든 참조 정보를 서버에 다 알려줘서 서버가 진짜 필요한 데이터만 딱 보내주도록요. 효율적이네요. 네. 또 스파스 체커 쓰시는 분들 git add p나 git add i 쓸 때 인덱스가 불필요하게 막 확장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돼서 더 부드럽게 작동할 겁니다. 이야,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됐네요. 정리해보면 Git E50은 특히 대규모 저장소를 다루는 환경에서 효율성 그리고 유지보수성 이 두 가지를 크게 높이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작업을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개선들도 놓치지 않았고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크롭트팩 관리 개선, 점진적 MIDX 비트맵 도입, 그리고 ORT 전략으로의 완전한 전환. 이게 이제 효율성과 유지보수성 향상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명령어 옵션 추가나 개선 같은 것들이 사용자 경험 증진이죠. 딱 이 세 가지가 이번 릴리즈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성, 유지보수성, 사용자 경험. 좋네요. 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 리커시브 병합 전략이 ORT랑 꽤 오랫동안 수년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 이게 뭐 ORT에 대한 기술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지면을 던지는 것 같아요. 기처럼 정말 중요한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레거시 코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언제쯤 제거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죠. 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는 혹시 이런 기술 부채 관리나 전환 전략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Git 2.50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던져주신 질문까지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